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에 성공한 평범한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딸아이 하나 키우는 맛으로 홀로 살고 있는 싱글맘이기도 하죠. 남는 시간에 사연글 유튜브나 보면서 시간 보내곤 했는데 제가 직접 작성하게 되는 건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렇지만 제가 직접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상황은 정말이지 개판 5분 전이었답니다. 지금이야 이미 이혼 과정이 다 끝나고 정리가 된 마당이지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저뿐만이 아니라 이 이혼과 관계된 사람들 모두 너덜너덜해졌거든요. 저와 남편은 정말이지 오랜 기간 사귀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남편이 질질 끌었다고 해야겠죠. 남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저는 결혼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 자리 잡아가는 친구들을 보니 저도 그렇게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시의 남친이었던 남편에게 통보했었죠. 우리 5년 사귀었고 결혼 생각 없으면 이쯤에서 접자였어요. 그때 왜 결혼을 하기 싫어했는지 이혼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남편이 간을 보고 있었더라고요. 본인은 신중했다고 말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시에는 그런 찝찝함이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찝찝함도 사라졌어요. 남편이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문제가 제 발목을 잡았죠. 바로 시부와 시모 때문이었어요. 시부는 돈이 좀 많았어요. 물론 지방에 살고 있으니 엄청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수성가한 타입이었거든요. 그런 시부가 늦바람이 나서 매번 시모와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만 싸우면 되는 일인데 시모는 매번 싸우면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어느 한쪽 편을 들라고 했으면 더 편했을지도 모르죠. 계산 따라서 더 이득인 쪽에 붙으면 됐을 테니까.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남편이 시부 밑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시부 탓을 해버리면 남편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죠. 그리고 와이프인 저도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매번 동원돼야 했고요. 남편은 그런 시모도 시부도 대면대면하게 대했고 결국 시모의 감정 관리는 모두 제 몫이었죠. 저는 시부가 왜 바람피는지 누구와 바람이 났는지 그런 건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알면 아는 대로 피곤해질 일이고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깊이 파고들 생각도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시모는 달랐어요. 저희 집에 와서 시부의 내연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제게 스트레스를 모두 퍼부어 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며느리에게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였는지 체면치레하려고 그랬는지 저희 집에는 오지 않고 남편에게 전화로만 하소연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1년이 지나기 시작하니 시부와 싸울 때마다 저희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처음에는 그런 시모를 잘 달래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데 바람피는 시부에 대한 분노가 없었겠어요? 시모가 딱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꼭 시부가 잘못한 것만도 아니더군요.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유유상종, 이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 것 같네요. 시모는 시모대로 시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더군요. 시부가 벌어오는 돈을 탕진하는 것도 모자라 젊은 시절 볼품없었던 시부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하더군요. 와이프한테 무시당하고 벌어온 돈 다 착취당하면 늦바람이 나도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사람의 역사는 참으로 치열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두 사람의 문제고 저희와는 관련이 없는 일인데도 시모는 저희 집에 와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에게 쌓일 스트레스는 생각도 않고 말이죠. 밥을 해주면 밥투정, 청소해주면 마음에 안 든다며 다시 하라고 하고 정말로 시모의 투정과 억지가 대단했어요. 저도 참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몇 번을 남편과 시모에게 이야기하고 하소연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눈빛과 네가 이해하라는 말뿐. 괜히 남편이 남의 편인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사건이 터져버렸죠. 그날은 친정엄마의 생일이었어요.
한 달 전에 미리 남편에게 엄마의 생일을 알려줬었죠. 그런데 시모가 엄마 생일 일주일 전부터 저희 집에 와서는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더군요. 친정엄마 생일 전에는 가겠지 싶었는데 아예 놀러앉기로 작정을 했는지 시모는 꿈쩍도 안 했어요. 결국 친정엄마 생일날 점심 식사에 시모에게 제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저녁 식사는 혼자서 드실 수 있겠어요? 제가 약속이 좀 있어서 나가봐야 하거든요. 아니면 근처 음식점에서 맛있는 거라도 시켜드릴게요. 뭐? 너 손님 놔두고 집 비우는 거 아니다? 그거 사람 홀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손님이라니. 정말 손님이었다면 쫓아내기라도 했을 텐데 말이죠. 어머님, 오늘 친정어머니 생신이라 한 달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갈수록 웃기네, 네. 네가 그 집 사람이야? 너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당연히 너희 엄마보다는 나한테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치디? 너 이따위로 행동하는 거 너희 엄마가 알고는 있어? 시모는 연신 시부의 험담을 늘어놓던 입으로 저희 엄마를 모욕하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사돈은 도대체 이런 애를 집 밖에 내놓을 생각은 어째 하셨대? 하긴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제일 예뻐 보인다니 할 말은 없다만. 너 죽어도 이 집 귀신 되는 거야. 네가 죽으면 그 집에서 네 제사라도 치러준다니? 이래서 요즘 애들은 안 된다니까. 주제를 몰라요, 자기 주제를. 저는 시모가 저를 향해 내뱉는 말들을 듣지 않으려 애를 써야 했어요. 정말 기분이 더럽고 엿 같았거든요.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내심이 그리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모욕받으면 열받고 욕 들으면 두 배로 욕해주고 싶은 평범한 사람. 그렇지만 어른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무시했어요. 시모가 뭐라고 뒤에서 떠들던지 들리지 않는 척하며 씻고 화장하고 생일 잔치에 갈 준비를 했죠. 제가 자기 하는 말을 모조리 씹어버리고 무시하자 열받은 시모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군요. 야, 네가 뭔데 날 무시해?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을 봤나? 네 엄마도 이렇게 싸가지 없겠지? 원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네 엄마가 널 이렇게 예의라고는 쌈 싸먹은 년으로 키워서 네가 이 모양 이 꼴 아니겠냐? 야, 여기 보라는 말 안 들려? 그만 좀 하세요. 저한테 왜 소리 지르시는데요? 열받는 일 있으면 당신 자식한테 하시면 되잖아요. 며느리한테 열받는 감정 다 털어서 버리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싸가지가 없는 게 누군데 여기서 저한테 막말하시는데요. 부모 생일 잔치도 못 가게 하는 시어머니야말로 싸가지 없는 사람 아닌가요? 며느리한테 불효 저지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가 어딜 봐서 깨끗한 사람이냐고요. 이게 정신이 나갔나? 너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우리 엄마 욕한 사람한테 대드는 거죠. 이제부터 남편 없을 때는 이 집 찾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 자식 아니고 며느리예요. 엄연히 남의 귀한 자식이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요. 열받고 화나는 일 있으면 당신 자식한테 그 스트레스 다 푸세요. 남의 자식한테 스트레스 풀지 마시고. 저는 결국 크게 화를 내고 집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남편도 오늘 장모님 생일인 걸 알고 있으니 알아서 올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남편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보면 싸움만 할 것 같아서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면 이 불같은 감정도 가라앉을 테니 그때 남편 보면 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약속 장소에 오지 않더군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이미 생일 식사는 시작돼서 결국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당신 도대체 어디...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 했어? 왜 엄마가 집에서 혼자 울고 계시냐고. 당신 지금 집이야? 그래, 집이다. 넌 집구석 엉망으로 만들고 어딜 기어나간 거야?
주말에 청소 좀 하라는 말이 그렇게 고깝게 들렸냐? 어른이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지금 열받았다고 시위하려고 밖에 나갔어? 당신 그럼 지금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거네? 준비는 무슨 준비를 해? 오늘 주말 근무하고 피곤해 죽겠구만. 야, 이 새끼야. 넌 지금 집에 있으면 안 되지. 무슨 소리 하는 건데? 엄마 지금 울고 계신다고. 당신이나 지금 집에 들어와야지. 우리 엄마 생일 오늘이라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그게 오늘이었어? 그래, 이 새끼야. 네 마누라 엄마 생신이다. 한 달 전부터 말했잖아. 준비 자체를 안 한 거 보니 완전 잊어버린 거 확실하네. 그치만 당신이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가서 나도 정신이 없었다고. 그런 일이었으면 엄마한테 그렇다고 나가면 될 일이지. 왜 엄마는 울려? 싸가지 없는 년, 너는 죽어도 이 집 귀신이다. 친정엄마 생일은 중요하고 나는 안 중요하냐? 그게 내가 어머님한테 들은 말이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어머님 편 들고 있나 본데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바쁜 당신 대신 어머님 감정 쓰레기통 된 게 나야. 내가 그 감정 다 받아내고 치우고 대신 스트레스 받고 있었거든? 원래는 다 네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다고 어른한테 소리를 지르고 가면 내 욕만 했으면 나도 참았지. 근데 왜 우리 엄마를 들먹여? 누구는 남의 부모 이야기 못해서 참는 줄 알아? 어머님이 하신 말 중에 한 가지는 정확하게 들어맞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더니 봐봐. 사돈 욕하면서 엄마 생일에 보내주지도 않으려는 어머님이나 장모님 생일 같은 건 싸그리 잊어버리고 대리효도 해준 나한테 화내는 당신이나 똑같다. 그치? 제 말에 남편 놈은 할 말이 없는지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침묵이 미안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미안했다면 미안했다고 말했겠죠. 장모 생일도 모르는 놈이랑 결혼한 내 팔자가 참 웃겨. 어머님한테 전해. 그리고 당신도 잘 듣고.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 받을 만한 행동을 좀 하라고. 남한테 다 맡겨놓고 혼자 편안하게 지내는 거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어머님도 아버님이랑 사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나한테 와서 그런 말 하면 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인 거 몰라서 지금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당신이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끊었어야지. 언제까지 나한테 다 맡겨놓을 셈이었니? 결국 남편은 헐레벌떡 뒤늦게 친정엄마의 생일에 찾아왔어요. 솔직히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게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분은 최악이었고 남편 놈은 눈치만 보더군요. 그날 저녁 집에 오는 길, 차에서 남편이 먼저 말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나는 장모님 생일을 잊은 게 아니고 어제까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집에 어머니가 울고 계시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잊어버린 거야. 누가 뭐래? 자기 부모 자기가 챙기는 거 맞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신이 어머님 챙겨. 나는 내 부모님 챙길 테니까. 그럼 됐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님 집에 오실 때마다 당신이 맡아서 어머님 받으려. 설마 어머님이 당신한테까지 막말하진 않겠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나쁜 말을 해? 순전히 남의 자식이니까 나쁜 말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뼈를 때리는 제 말에 남편은 입을 꾹 닫더군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듯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갔더니 시모는 돌아갔더군요. 하지만 그 뒤에도 몇 번 집에 왔어요. 그리고 시모가 올 때마다 저는 집에서 나갔어요. 남편에게 시모 왔다고 전해주고 제 몸만 몰래 빠져나온 거죠. 결국 바쁜 와중에 시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남편은 몇 주도 못 버티고 손을 들었어요. 시모에게 제발 집에 오지 말라고 빌며 시댁으로 보냈다더군요. 그래도 남의 자식이 아니라 제 자식의 부탁이니 말은 잘 들어주더군요. 그 뒤로는 시모도 저희 집에 온 일이 없었어요. 저도 남편도 평온한 시간을 되찾게 된 거죠. 저와 남편의 생활은 꽤나 오랫동안 유지가 됐어요. 시댁에서 시모와 마주쳐도
시모는 제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기분이 나빠져라기보다는 자신이 여기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남편에게 더 미움받을까봐 걱정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부에게 책 잡히는 게 싫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시모 덕분에 저는 생각보다 편하게 시댁에 다닐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 저와 남편 사이에는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났을 때 가장 좋아했던 분이 시부였어요. 시부는 아들보다 딸을 원했는데 집안에 아들만 있으니 영 아쉬웠던 모양이었어요. 작고 앙증맞은 손녀딸의 존재는 시부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매번 갈 때마다 손녀딸 데리고 오라고 한다든지 시모와 싸운 날에는 밖에서 식사나 하자며 손녀를 꼭 데리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시부의 지극정성에 제 딸도 어찌나 시부를 잘 따르던지 결국 시부의 총애를 듬뿍 받은 우리 집 상전으로 거듭났죠. 그렇게 즐겁고 평온한 시간이 계속될 거라 생각한 어느 날 남편이 회식이 있으니 늦을 것 같다는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 카톡을 보면서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요즘 자주 늦네? 이런 정도였죠. 승진과 각종 행사가 많았던 연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늦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고 저는 사회생활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타입이라서 딱히 회식을 싫어한다거나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좀 특별했어요. 낮부터 애가 열이 나는 데다가 약을 먹여도 3시간 만에 다시 열이 오르고 다시 약을 먹이고 이런 상황의 연속이었거든요. 걷잡을 수 없이 열이 올랐을 때는 이미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혼자 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갈 자신이 없었고 남편에게 연락부터 했어요. 그런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군요. 결국 전화번호를 뒤지다가 정말 우연히 받아놓은 남편 부하 직원의 연락처를 발견했죠. 그 부하 직원이라면 분명히 남편과 같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지금 회식하는데 남편 옆에 있죠? 이 사람이 전화기가 꺼져 있던데. 에? 회식이요? 저희 회식은 다음 주에 잡혀 있는데요. 그 말에 제 머릿속에는 경고음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 그리고 외박. 이 조합으로 생각나는 건 단 하나뿐이었어요. 어떤 여자라도 생각날 수밖에 없는 단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 남편의 외도 그거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요. 저는 이를 악물고 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이는 요로 감염이었고 다행히 항생제 투여 후 열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입원한 아이 손을 잡고 있다가 남편의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 도대체 어디야? 애는 어디다 맡겨두고 외박이냐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어제 애 아파서 응급실 왔거든? 당신한테 전화했는데 전화기는 꺼져 있더라? 회식이라고 했지? 그런데 왜 당신 부하 직원은 회식이 이번 주에 없다고 했을까? 솔직하게 불어. 나한테 회식한다고 속이고 어디 갔었어? 회식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느라 늦었냐고. 애 아플 때는 옆에 없는 놈이 애 아빠가 맡기는 해? 뭐? 애가 어디가 아픈데? 입원한 병원이 어디야?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너 나 속이고 외박하고 뭐 했어? 나 몰래 바람 피니? 애가 이렇게 어린데 설마 바람 피는 건 아니지? 그럼 어제 그건 당신이 싫어하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당신한테 거짓말한 거야. 외도 같은 건 아니고 당신이 싫어하던 그 친구 있잖아. 매번 동업하라는 친구. 정말 미안해 여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미안하다고만 하더군요. 그리고 절대로 외도가 아니라고 했고요. 남편의 친구 중에 제가 싫어하는 친구가 있긴 했어요. 사기꾼 같은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놈이 보자고 한다고 남편이 외박을 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그 친구를 곤란해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제가 남편 대신 그 친구 못 만나도록 못 박은 거거든요. 그 친구한테 제 핑계 대고 피하라고. 그러니 그런 친구 때문에 외박을 할 리가 절대 없어요. 저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남편 차 조수석 뒤에 녹음기를 넣어뒀어요. 아니면 다행이고 만약 맞다면 족쳐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남편 놈의 더러운 거짓말을 다시 알게 됐죠. 차 안에 놔둔 녹음기에 남편의 전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됐거든요. 여자와 함께 만나 대화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와이프에게 들켰으니 이제 만나는 거 조심해서 만나자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 대화 내용을 듣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두 사람이서 절대로 들키지 않을 계획을 열심히 짜더군요. 폰 들키는 거 대비한 세컨폰 만드는 것부터 세컨폰 숨겨뒀을 때는 네이버 블로그 댓글창을 이용해 대화하자고요. 배신감에 저는 남편 놈에게 복수심을 활활 불태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당장이라도 남편과 상간녀에게 달려가 제게 눈물 흘리게 만든 값을 받아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굴러갈지는 알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남편과 상간녀를 미행하기로 했어요. 남편을 미행해서 상간녀의 집을 알아냈고 상간녀의 집 앞을 지키고 섰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저는 정말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의외의 인물이 밖으로 나왔거든요. 저는 너무 당황한 상태로 사진부터 찍었어요. 상간녀에게 직접 가서 따지려고 했던 제 계획은 잠시 뒤로 물렸어요. 저는 계획을 바꿔서 남편부터 추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차하는 순간 저 인물이 저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가서 말했어요. 나랑 이야기 좀 해.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 생긴 거 맞지?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식사나 하자. 말 돌리지 말고. 나 당신 차 안에 녹음기 넣어놨었어. 거기 이미 다 녹음됐더라고. 당신이랑 그 여자 작당하는 거. 지금 당장 헤어져.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 야, 네가 뭔데 날 용서하고 말고 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바람을 피든 말든 당신이 뭔 상관인데? 나도 당신처럼 성질 더러운 여자랑 사는 거 싫어. 그 성질 더러운 여자 싫으면 결혼은 왜 하자고 그랬어?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성질이 더러웠어? 너랑 네 엄마한테 그만큼 당하는데 성질이 안 더러워지는 게 이상하지. 그래서 어쩔 건데?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혼이 별거야? 서로 싫어지면 헤어지는 게 맞는 거지. 그래, 헤어져. 헤어지고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 솔직하게 말해서 너 우리 엄마한테 예의 없이 구는 것도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기는 해? 그 여자는 당신처럼 이렇게 아나무인인 사람이 아니야. 상간녀를 두둔하는 말을 하며 남편놈이 실컷 짓거리더군요. 제 무덤 파는 줄 모르고 열심히 파서 묻히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 그 말이지? 그래, 이혼해 줄게.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지옥길로 알아서 걸어가겠다. 이 말이지? 제 말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남편놈이 잠깐 흠칫하더군요. 그렇지만 자기도 뱉은 말이 있으니 번복하지는 않더군요. 뭐든지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그래, 그럼 이혼해 줄게.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이야기하러 가자. 당신 바람나서 애랑 나 버리고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할게. 남편놈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더군요. 시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남편놈은 자기 딸이 시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사로잡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친권이랑 양육권은 안 줄 거야. 넌 나한테 주게 되어 있어. 이 이혼은 전적으로 다 네 탓이니까. 넌 바람을 폈고 너희 엄마는 나를 괴롭히고 내 친정을 모욕했지. 게다가 아이가 아플 때도 바람을 폈으니 애를 데려갈 자격이 있기나 하겠어? 제 말에 남편이 부들부들 떨더군요.
저는 남편 놈을 강제로 시댁으로 끌고 가서 시부모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제 말에 시모가 비웃으며 한마디 하더군요. 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시어머니 이겨먹고 잘 살 줄 알았어?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며느라가 왜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하냐? 큰 문제가 아니면 다시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바람을 폈어요, 아버님. 그 말에 시부가 찔끔 놀라더군요. 자기도 바람을 폈으니 말이죠. 그런데 제가 용서해 줄 테니 그 여자랑 인연 끊으라고 했는데 그럴 바엔 저랑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려고요. 전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한 건 남편이에요. 그럼 우리 손녀딸은 제가 데려갈 거예요. 이 사람 아이 열이 펄펄 나서 병원 간 날에도 상간녀 만나느라 제 연락도 못 받은 인간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양육권에 친권이 가당키는 해요? 으이구, 네가 잘했어야지. 왜 우리 아들 욕을 하고 그래? 오냐, 이혼해라. 누가 와도 너보다는 낫겠어. 호언장담하는 시모를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어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 할머니가 상간녀 정체를 알고도 저렇게 평온하겠나 싶었거든요. 확답을 듣고 나니 이 두 사람을 용서할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기로 하고 짐을 챙겨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 관해 이야기 나누자며 남편과 시부모를 가게로 데려왔어요. 시부모에게는 손녀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식당에서 저는 시부모와 남편에게 말했죠. 확실하게 이혼하기 전에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아가, 이혼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거라. 이 빚덩이 같은 것이 아버지 없이 살면 얼마나 힘들겠니?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두둔하냐고요? 그리고 넌 뭐가 그렇게 매번 당당해? 식사 대접? 웃기고 앉았네. 네가 왜 우리한테 식사를 대접해? 뭔 꿍꿍이가 있으니까 불렀겠지. 우리 아들한테서 얼마나 뜯어먹을 작정이야? 말씀이 심하시네요. 뜯어먹기는 누가 누굴 뜯어먹어요? 그건 어머님이 곧 하시게 될 텐데요. 저의 말과 함께 방 밖에서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이 오신 모양이네요. 애초부터 식사 자리는 6명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상간녀를 불렀거든요. 어차피 하게 될 상견례 미리부터 시켜주려고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시부모와 남편의 얼굴이 완전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인사들 하세요. 남편 상간녀랑 그 어머님이세요. 저 년이 왜 여기를 왜 와? 시모가 숨 넘어갈 듯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질끈 감고 있었고요. 남편은 이 상황이 어이없는지 저한테 그러더군요. 당신 왜 이 사람 부른 거야? 어차피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랑 결혼할 거잖아. 미리 상견례 좀 시켜드리려고 불렀지. 그게 지금 말이라고? 남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모가 남편을 바라보며 잔뜩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들, 너 설마 전년 딸년이랑 바람난 건 아니지? 에?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전년 저거 네 아버지 내연녀야 이놈아. 너 도대체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다닌 거야? 뭐라고요? 남편이 놀라서 상간녀를 바라보았고 상간녀도 몰랐는지 남편을 놀란 얼굴로 쳐다보더군요. 내가 전년 때문에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들까지 전년 딸한테 놀아나고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남편이고 아들이고 도움되는 것들이 없어? 아버지, 이게 대체 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바람 피운 상대가 정말로... 시부는 말이 없었고 시부의 내연녀도 말이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이 나랑 이혼하고 싶은 게 저 여자 때문이었잖아. 저 여자가 그렇게 좋다며?
그럼 둘이 결혼해. 할 수 있으면. 나는 어차피 이혼할 건데 그렇다고 두 사람이 내 눈에 눈물 흘려놓고 행복하게 하하호호 사는 건 보고 싶지가 않거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알게 되나 나중에 알게 되나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 나한테 고마워해. 제 말에 남편 놈이 그제야 제가 이런 일을 벌인 걸 알고 온몸을 부들거리며 소리치더군요. 당신 진짜 어떻게 이런 짓을... 너야말로 나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말은 바로 해. 용서해주겠다고 한 사람은 나고 그걸 거절하겠다고 한 사람은 너야. 열심히 네 무덤 파고 있는 거 보면서 즐거웠다 미친놈아. 말을 잊지를 못하는 남편에게서 눈을 돌려 얼굴이 벌겋게 된 채 시부의 내연녀를 바라보는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떤 여자가 와도 저보다는 낫겠다고 하셨으니 며느리 잘 대해주세요. 아드님이 아주 사랑하는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랑은 다르게 싹싹하다던데. 그쪽 아들이 며느리 한번 잘 골라왔네요. 그쵸? 그리고 딸을 저리 키운 상간녀의 엄마에게도 잊지 않고 말해줬죠.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가정 있는 남자를 건드려 놓고 뻔뻔하게 딸내미 상견례까지 시키겠다고 이 식당 찾아온 거 보면 참 그나물의 그 밥이다. 그쵸? 엄마 닮아서 그런가? 남자 후리는 솜씨도 대단하고요. 하여튼 딸 한번 잘 키우셨네요. 다들 더 반갑게 인사하세요. 하나하나 성질 긁어대는 제 소리에 시모가 완전 열이 받을 대로 받았더라고요. 너 이렇게 될 줄 알고 여기 불렀지? 뭐 때문에 이런 여자 불렀어? 너 이런다고 내가 이혼 반대할 것 같아? 무서운 말씀 하시네요. 저는 이혼할 거예요. 거기에는 어머님 지분도 있는 거 아시죠? 매번 저희 집에 와서 저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시아버지랑 내연녀 욕해대면서 불쾌한 감정 저한테 다 쏟아내셨잖아요. 그런 분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요? 시모는 약이 단단히 오른 듯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화살을 저한테 돌리지는 않았어요. 바로 시부에게 한바탕 쏟아내더군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꼴이야. 저 새파랗게 어린 년 때문에 내가 당한 꼴을 봐. 당신이 저런 년이랑 바람만 피우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꼬투리 잡힐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절대로 당신이랑 이혼 못해.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떻게 남편 복도 없는 년이 자식 복, 며느리 복까지 없어서 이 수모를 당하고 살아? 너도 마찬가지야 이놈 자식아. 네 아버지만으로는 부족하더냐? 할 짓이 없어서 계집질을 해. 그것도 저런 년 딸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어떻게 너마저 나를 배신해? 시모가 쏟아붓는 말에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재혼? 꿈도 못 꾸겠죠. 제 어미 가슴에 못 박은 여자딸이랑 무슨 결혼을 해요? 혼인의 혼자만 꺼내도 시모가 뒤로 넘어갈 판인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이야기 좀 해봐. 엄마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 아버지야? 상간녀도 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너야말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 제대로 된 남자 만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불륜? 상간녀의 어머니도 자기 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죠. 엄마야말로 불륜이잖아. 나한테는 일찍 사별하고 돈만 많이 벌어다 놓은 영감이라며. 얘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엄마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엄마는 나한테 화내면 안 되지. 엄마도 똑같이, 아니, 나보다 더한 짓 했으면서. 결국 이 집도 저 집도 똑같이 풍비박산이 나버렸죠. 그리고 그 와중에 웃는 건 저뿐이었고요. 정말 너무나 통쾌하기 짝이 없는 장면들이었어요. 상간녀와 남편의 행복한 미래는 이미 산산조각 났고 두 사람의 암울한 미래 앞에는 부모님들이 있었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상황을 보며 저는 차분히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게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 미리 알았어야죠. 서로 물고 뜯다가 잠시 소강 상태가 되자 저는 그제야 가방에서 이혼 서류 꺼내 남편에게 던져줬어요. 이혼 서류야. 내가 작성할 건 이미 다 했고 나머지는 당신이 작성해서 내. 소송 때 보자.
아, 그리고 미리 축하해. 두 사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두 사람의 미래를 축하하며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이야 신경 쓸 필요 있나요? 저도 제 감정 추스리기에 바쁜 사람인데 이 와중에 날 엿먹인 인간들을 위한 배려 같은 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이혼은 진행됐어요. 남편 놈도 그 상간녀를 포기하지 못한 듯 보였어요. 하긴 뜯어내면 뜯어낼수록 더 들러붙는 게 불륜 사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렇지만 부모들이 그걸 바라지 않는데 두 사람이 그 뜻을 이룰 수는 없겠죠. 시모는 결국 그 일 이후로 완전 정신적인 타격을 받아서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의 배신 때문에 그렇게 열받아서 저한테 모든 걸 쏟아내던 시모였는데 결국 아들놈까지 자기를 배신하는 짓을 했으니 정신이 남아나겠어요? 저 같아도 정신과 다닐 만큼 타격을 받았겠죠. 어떤 여자라도 저보다 낫겠다며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며 이혼하라고 떵떵거리더니 정작 이혼하고 나서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시부 내연녀의 딸이라니 게다가 얼마나 웃겨요? 남편 바람난 것 때문에 그렇게 열받은 사람이 아들 바람나서 며느리가 이혼하게 됐는데 잘 됐다며 이혼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죠. 저 같으면 자기 아비랑 똑같은 짓 했다면서 냅다 두드려 패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역시 남다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웃겼어요. 이혼 소송 중에 시부와 남편 저 셋이 다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시부가 불러들인 거였어요. 시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정말로 이혼할 생각이냐? 나는 너희가 이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잘못된 상대와 재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아버지, 저희 정말로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보다 그 여자가 더 좋다고요. 아버지가 이해 좀 해주실 수 없어요? 안 된다면 절대로 안 돼. 그 여자 말고 다른 여자를 데려왔으면 또 모를까. 너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면서도 나한테 재혼 이야기를 꺼내? 그리고 손녀딸이랑 며느리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너한테는 절대 상속 같은 건 없어. 알았어? 아버지, 잘못한 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잖아요. 웃기시네. 아버님이 바람피는 건 잘못이고 네가 바람피는 건 잘못이 아닌 거야?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네. 그러게 왜 바람을 펴? 당신이 바람만 안 폈어도 당신 처지가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겠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노려보더군요. 당신이 그 자리에서 그런 짓만 안 했어도 나중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일이었어. 그 말 병원 다니고 계신 어머님 앞에서 한번 해봐. 어머님 병원에 실려가시겠지.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 그런지 남편이 입을 꾹 닫더군요. 너희가 헤어진다고 해도 너희 딸은 내 손녀다. 그것만은 잊지 말아라. 그리고 며느라가 네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손녀 데리고 나를 찾아와주면 나도 너한테 위자료를 지급할 생각이다. 그렇게 해주겠니? 네, 그리 원하시면 매달 와서 보여드릴게요. 그 순간 위자료가 탐났다기보다는 아이에게서 든든한 보호자를 뺏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받아들인 제안이었는데 생각보다 더 큰 위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남편과 같이 살고 있던 시부 명의의 아파트요. 그걸 제 앞으로 해주셨거든요. 저는 제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터라 마음이 놓였고 남편 놈은 다시 시부의 눈이 닿는 곳에 들어가게 됐죠. 상간녀도 남편과 결혼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상간녀의 엄마가 두 사람 사이를 뜯어 말렸다고 해요. 건너 들은 바로는 상간녀의 엄마와 시부는 제가 서로의 가족을 만나게 한 그 즈음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도 귀찮은 시모를 떼어놓고 싶어한 모양이었고 상간녀의 엄마는 시부의 와이프가 되면 꽤나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자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두 가족을 만나게 하는 바람에 일이 꼬여서 두 분의 결합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눈앞에 있던 커다란 고기가 사라진 상간녀의 엄마가 상간녀를 뜯어 말린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상간녀도 포기할 수는 없었는지 두 사람이 강제로 혼인신고서를 내려고 벼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랑 이혼만 되면 바로 가서 혼인신고서 낼 거라고. 그런데 시부가 저와 남편을 불러 상속 안 해줄 거라는 이야기와 함께 저희가 살던 집을 제 명의로 돌려준 것을 상간녀가 알게 된 거죠. 상간녀는 상간녀대로 집도 저한테 빼앗기고 상속도 안 되는 남자를 데리고 있느니 다른 남자 찾는 게 더 빠르다는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상속이 걸린 문제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그렇게 타오르던 사랑의 불꽃은 하얀 재가 돼서 서로 잿가루만 듬뿍 묻힌 채 헤어졌더군요. 그렇게 헤어지고 전 남편이 저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어요. 나가지 않으려 했지만 당시에는 근황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무슨 일로 보자고 했어? 바쁘니까 짧게 말해줘. 냉랭한 제 모습에 전 남편이 눈치를 보더니 그러더군요. 우리 이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어?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당신이 그 여자랑 헤어지면 용서해준다고 했잖아. 그건 이혼 전의 이야기지. 지금은 이미 이혼했잖아. 그런데 왜 내가 당신을 용서해줘야 해? 이혼으로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 제안을 받아들이려면 그때 받아들였어야지. 왜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해?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그런 여자인지도 몰랐고. 아버지랑 그렇게 엮인 사이인지도 몰랐단 말이야.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나도 피해자인데. 그래? 근데 나한테 당신은 가해자야. 내 가슴에 비수 꽂고 다른 년이랑 바람난 전 남편. 그런 네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 나한테 재결합 요구하려는 거면 잘못했다가 아니라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했었어야지.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할게. 나는 한 번 바람핀 놈은 절대 못 믿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 여자하고 잘 안 되니까 나한테 다시 슬금슬금 기어온 모양인데 나는 절대로 당신이랑 재결합 안 해. 내가 정신 나갔어? 미친놈이랑 다시 결혼 생활을 하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 안 보내면 아버님한테 이를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아버님이랑 만나는 건 알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우리 아버지는 만나면서 왜 나한테는 기회도 안 주는데? 한 번 정도는 용서해줘도 되잖아. 내가 여러 번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잠깐 딱 한 번 외도에 빠진 것 뿐인데 그걸 용서를 못한다고 하는 건 좀 아니지. 넌 한 번은 용서해야 하고 두 번은 용서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어쩌나? 당신이 한 번 바람 필지 두 번 바람 필지 누가 장담할 수 있는데? 나는 그 한 번이 싫은 거야. 이미 나한테서 맘 떠났는데 어떻게 그게 다시 돌아와? 절대 안 돌아와.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 시부의 돈이겠지.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할 거면 부르지 마. 서로 시간만 낭비하고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할 뿐이니까. 제 말에 변명을 필사적으로 늘어놓으려는 남편 놈을 내버려 두고 나왔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 생각에 바람은 습관이에요. 절대 안 한다 맹세해도 그런 상황이 오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런 제안은 빠르게 손절하는 게 정답이랍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바람 피는 남편 용서해줬다가 뒤통수 맞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 놈이 저한테 재결합을 이야기했지만 그게 제가 좋아서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시부의 돈이 아까운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일이 꼬이지 않아서 시부가 재혼을 허락했다면 이놈이 저 앞에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할 리가 있겠어요? 사랑도 없는 결혼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잘 풀렸으니 그냥 받아주지 그랬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가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면 저 남자가 그때도 저를 와이프로 여길까 하는 생각이요. 애초에 돈 때문에 상간녀와 헤어진 남자인데 시부의 돈과 재산이 상속되면 당연히 다른 여자 만나는데 주저하지 않겠죠. 그리고 어떤 이유보다도 그 남자가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제일 컸어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잘 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떨쳐내는 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때의 일에 묶여있지는 않으니까요.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에게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써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예비 쌍둥이 엄마입니다. 요즘 몸이 점점 무거워져 집에서 TV를 보며 뒹굴거리는 날이 많은데요.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저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과 전 같은 대학을 다니던 친구 사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갈 무렵 남편은 갑작스레 저에게 고백을 해왔고 전 그런 남편을 밀어냈어요. 남편이 싫은 것보단 연애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누굴 만나고 사랑하고 또 헤어지고 그런 것들이 저에겐 그저 감정 낭비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지치지 않고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전 남편과의 선을 긋고 친구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포함해 친구들과 다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신호등을 건너려는 순간 음주운전 차량이 빠른 속도로 저에게 돌진했고 곁에 있던 남편이 저를 구하려다 다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다행스럽게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저는 남편이 일어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마취에서 깬 남편이 저를 보고 했던 첫 마디를요. 나 네 덕분에 군대는 안 가도 되겠어. 이 정도면 면제 아닐까? 그러면서 웃는데 이 남자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 위해 목숨도 내놓는 남자. 이런 남자 놓치면 평생을 후회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연애를 시작했고 졸업할 무렵에 남편과 저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취업에 성공했어요. 첫 직장이 생긴 25살에 저흰 무섭게 밀어붙여 결혼까지 성공했어요. 사회초년생이었던 남편과 저에겐 모아둔 돈이 있을 리가 없었고 시댁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는 원룸에서 시작하면 된다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왜 너희가 원룸에서 살아? 네 아빠랑도 이야기 다 끝냈으니까 잔말 말고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 우리 사위 혹시나 처가에서 집 사준다고 눈치 보거나 그러면 안 돼? 우리 사위는 내 딸 목숨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새로 생긴 내 아들이니까. 앞으로 우리 철부지 딸 잘 부탁해. 엄마의 말씀 그대로 친정에선 남편에게 늘 고마워했기에 불만은커녕 기쁜 마음으로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가전 가구는 남편과 제가 모았던 돈으로 채우고요. 그래도 모자라던 것은 살면서 채워 넣었어요. 연애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된 남편은 또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것이 어쩜 한 가지도 없는 것인지. 그래도 싸우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터지니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 저희를 보며 양가 어른들은 천생연분이 다름없다고 하셨었죠. 천생연분은 무슨, 악연도 그런 악연이 없었는데 말이죠. 한창 노는 것이 좋았던 남편과 저는 제 친구 커플과 데이트를 즐겼어요. 10년 지기 제 친구는 물론이고 친구의 남자친구도 같은 학교 같은 과여서 넷이 어색함 없이 잘 어울려 다녔죠. 주말엔 캠핑, 평일엔 퇴근 후 반주를 즐기며 함께 시간을 보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 커플의 다툼이 많아진다 싶더니 결국 헤어지더라고요.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지훈이가 헤어지재. 나 이제 어떻게 해? 나 아직 지훈이 많이 좋아한단 말이야. 하나야, 그만 울어. 그러다 쓰러지겠어. 밥은? 밥은 먹었어?
한 끼도 못 먹었어. 지금은 밥보단 술이 더 생각나. 나랑 같이 술 한잔 해줄 수 있어? 아, 남편도 있는데 무리려나? 아, 아니야. 술 한잔 하자. 남편도 같이 가서 마시면 되지 뭐. 친구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했고 저희 부부는 그런 친구를 위로해 주었죠. 10년 지기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호의로 베푼 시간이 길어지니 부담이 되었고 부담은 곧 불편으로 이어졌어요. 눈치가 없는 친구도 아닌데 친구는 눈치라곤 없는 사람처럼 저와 남편의 데이트에 당연하다는 듯 함께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워낙 친한 친구이니 딱 잘라 말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거기에다 처음엔 불편한 기색을 표하던 남편도 오죽하면 저러겠냐며 이해해주자고 하니 더욱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어요. 괜히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지금 같으면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고 불편하다고 똑바로 말했을 텐데 그땐 전 어렸고 대처 능력마저 미숙했었죠. 그렇게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던 어느 날, 더는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희 세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맥주를 한 잔씩 했고 적은 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취할 만큼 마신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과 친구를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인데 제가 그런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기분 좋게 자리가 끝나고 남편과 친구는 먼저 나가고 저는 화장실이 급해 다녀오겠다고 했죠. 급한 볼일을 마치고 가게를 나섰는데 친구와 남편이 다정한 연인처럼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웃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열이 확 오르며 눈이 다 튀어나올 지경이었어요. 저의 화를 돋운 건 어색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자연스러워도 너무 자연스러운 두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 뭐해? 팔짱은 왜 끼고 있어? 아, 춥기도 너무 춥고 술도 많이 마셨는지 어지러워서 네 남편 팔 좀 빌렸어. 괜찮지? 매미 우는 소리에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인데 춥기는 뭐가 추우며 평소 소주 3병도 거뜬히 마시는 애가 맥주 3병에 어떻게 어지럽기까지 한 건지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지만 긴 말에서 뭐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전 난색을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싫어. 친하게 지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스킨십은 싫으니까 앞으로 조심해줬으면 해. 아, 미안. 내가 생각이 짧았나 봐. 진짜 미안.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일단 제가 기분 나빠하니 냉큼 사과부터 하는 친구와는 달리 남편 놈은 친구 편을 들더라고요. 목에 핏대까지 세우면서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당신한테 친한 친구면 나한테도 친군데 친구끼리 팔짱도 끼고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나 민망하게 꼭 그렇게 말해야 해? 당신 이렇게 속 좁은 여자였어? 뭐? 속이 좁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내가 속이 좁은 건지 두 사람 행동이 잘못된 건지. 그리고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잖아. 당신이 그렇게 몰아세우면 우리가 꼭 무슨 짓 하다가 걸린 사람 같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되는 일을. 이게 뭐야? 당신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졌잖아. 왜? 찔려? 난 그저 스킨십만 자제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왜 오버하고 난리야? 그리고 분위기 이상해진 게 내 탓이야? 당신이 목에 핏줄까지 세우면서 나서서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다는 생각은 안 해? 당사자인 하나도 미안하다고 하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이 난리야? 나 진짜 기분 나빠지려고 하는데 계속 할 거야?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낸 것은요. 처음 보는 저의 모습에 이제야 사태 파악이 된 남편놈은 말까지 더듬으며 상황 정리를 해보려 애쓰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내 말은 그러니까 괜히 별거 아닌 일로 두 사람 우정에 금이라도 갈까 걱정돼서 누구 편을 더 들고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말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나도 모르게 당신 기분 상하게 했어. 미안해. 졸지에 친구 앞에서 부부싸움까지 하는 꼴이 되어버린 저는
친구에게 다음에 보자는 짧은 인사를 남긴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그날 밤 새벽녘까지 저에게 용서를 구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용서해 주었어요. 자기, 한 번만 더 남이 보는 앞에서 내 편 안 들고 다른 사람 편 들었다간 가만 안 둬? 당연하지. 난 남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워낙 당신이랑 친하니까. 그래서 8장 정도는 가볍게 생각했나 봐. 난 정말 당신이 이렇게까지 기분 나빠할지 몰랐어. 당연히 기분 나쁘지. 친구는 친구야. 가족이 될 순 없다고. 그리고 8장 낀 것도 그래. 처음엔 8장, 그 다음엔 퐁, 그 다음엔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도 웃기지만 혹시나 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내 심정도 이해해줘야지. 난 괜한 일 때문에 당신도 친구도 잃고 싶지 않아. 알았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앞으로 조심할게. 조심할 필요도 없어. 앞으론 하나랑 당신이랑 같이 보는 일은 안 만들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눈치껏 피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네, 잘 알겠습니다. 내 친구도 아닌데 뭐, 안 보면 되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신 이런 일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겠지 했어요. 저는 앙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친구와 거리를 두며 지냈고 친구와 어울리지 않으니 남편과의 사이도 괜찮았어요. 아니,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니 설레기도 하고 연애할 때 생각도 나는 것이 더 좋았어요.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친구와 거리를 두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 그날따라 이상하리만큼 일이 잘 풀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저에게 운수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유명 소설 속 의미도 말 그대로의 의미도 되는 운수 좋은 날이요. 그날따라 월 마감 보고서도 한 번에 통과하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오고 심지어 지옥 같은 퇴근 시간에 신호 한 번 걸리는 일 없이 빠르게 집에 도착했죠. 혼자 콧노래를 부르며 현관문을 열었고 집안엔 당황하는 남편과는 상반되게 차분하게 소파에 앉은 친구가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엔 거리가 꽤 있었는데도 왜인지 이상한 분위기에 화가 확 나더라고요. 거기에다 저도 없는 집에 남편과 함께 있는 친구.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전 이해가 되지 않았고 표정 관리조차 되지 않더군요. 남편은 말을 더듬으며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했고 전 남편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오늘 온다는 말 없었잖아. 아니, 연락도 안 했잖아. 근데 왜 나도 없는 집에 이러고 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남편보다 친구의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했기에 저는 친구를 보며 물었고 친구는 한숨을 쉬더니 아니 꼽단 말투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미리 연락 못한 건 미안. 요즘에 네가 나 피하는 것 같아서. 서프라이즈 파티라도 하려고 온 거여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 너한테 연락하고 오면 그건 서프라이즈가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10년 된 친구야. 그런 사이에 굳이 꼭 연락까지 하고 와야 해? 너 변했어. 우리 우정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나 섭섭해지려고 한다, 얘. 서프라이즈 파티는 개뿔. 이 정도면 서프라이즈 빅엿을 준비한 거 아닌가요? 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하나야, 나야말로 섭섭해지려고 해. 네 말대로 우리가 10년 지기 친구인데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너도 눈치란 게 있으면 한동안은 거리를 둬야겠다. 이런 생각쯤은 해야지. 저번에 우리가 얼굴 붉힌 이유가 있는데 네가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했다면 나도 없는 집에 내 남편이랑 너랑 둘만 있어야 하는 일을 만들었을까? 글쎄, 난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 파티가 아니지. 최예진, 너 진짜 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네 남편한테 무슨 짓이라도 한대? 왜 저번부터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오늘도 그래. 나는 너랑 사이가 이상해진 것 같아서 좀 풀어보려고 기껏 바쁜 시간 쪼개서 찾아왔는데 그런 나한테 한다는 말이 고작 이거야? 너 혹시 의부증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반응 일반적이지 않잖아. 뭐? 의부증? 너 말 다 했어? 네 행동 이상한 건 생각 안 하고
누굴 정신병자로 몰아.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당신 생각도 그래? 당신도 내가 심하다고 생각해? 문득 남편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반응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사실은 나도 하나랑 같은 생각이야. 별거 아닌 일 같은데. 당신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우리도 곤란하다고. 의심도 그 정도면 병이야, 여보. 그러니까 저는 한순간에 의부증 환자에 의심병 환자까지 되었더라고요. 두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든 말든 전 친구에게 이만 가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친구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더군요. 친구가 돌아간 뒤 남편과 저의 본격적인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의심병? 당신은 그걸 말이라고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렇잖아. 하나는 당신이랑 좋게 풀어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그런 사람 보고 범인 취조하듯이 상황 설명이나 하라고 하고 뭐 한 게 없는데 무슨 상황 설명을 해. 우린 그저 대화만 했어. 그것도 당신 화를 어떻게 하면 풀어주나 하는 대화.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죄인 취급받을 만큼? 와, 당신 말만 들으면 나 진짜 미친년 같다. 그렇지? 근데 여보, 내가 분명히 말했었지. 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를 이제 만들고 싶지 않다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도 수긍하고 돕기로 했고. 그런데 나한테 말도 없이 내 집에서 당신이랑 하나랑 둘이 있는 모습을 보는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찾아온 하나를 쫓아내기라도 했어야 했단 말이야? 적어도 당신은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지금 하나가 집에 왔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는 게 힘들어? 그리고 서프라이즈 파티? 웃기시네. 파티한다는 애가 빈손으로 덜렁 와서 소파에 그러고 앉아 있어? 남들이 보면 자기 집 안방인 줄 알겠던데 뭘. 그리고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하나 언제부턴가 당신한테 과하게 애교 부리면서 귀여운 척하는 거. 그거 딱 지훈이한테 하던 짓이잖아. 제가 이렇게까지 예민했던 이유를 아시겠나요? 그래요. 친구는 전 남친에게 부리던 여우짓을 남편에게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거슬리던 찰나 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전곡을 찔린 듯 남편은 말을 돌리더군요. 하여튼 당신이 심했어. 당신 이럴 때마다 진짜 정 떨어지는 거 알아? 나는 다를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너 왜 이래? 아우씨, 말을 말자. 남편은 나가버렸고 남은 여우는 오로지 저의 몫이었죠. 내가 심했나 싶었다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다 싶었다가 눈물이 났다가 웃음이 나왔다가 감정이 미친 듯이 널뛰게 하던 중 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번뜩하고 뇌리를 스쳤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만나자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왜 하필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떠오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땐 왜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고 그저 만나야만 한다만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오랜만이다. 무슨 일로 보자고 했어? 그게 갑자기 이런 거 물어서 미안한데 너 하나랑 왜 헤어졌어? 왜? 하나가 네 남편도 꼬시려고 해? 아님 벌써 바람이라도 피워? 친구의 전 남자친구의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었어요. 걔 나랑 사귈 때도 그랬어. 내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하길래 여럿이 어울려서 노는 걸 좋아하는가 보다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걔 내 친구 중에 좀 산다는 애만 골라 꼬셔서 나랑 양다리 걸치고 그러다 걸리면 다신 안 그런다고 그러고 나도 미쳤었지. 그런 년 뭐가 좋다고. 그걸 다 용서하고 만났어. 그러다 너희 부부하고 다니면서 이젠 그런 일은 없겠지 했었어. 설마 유부남한테 그런 짓을 하겠냐고. 심지어 너랑은 10년 된 친구라며. 그래서 그냥 어울려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너희 집 전세도 아니고 자가라면서 부럽다면서. 나이도 어린데 네 남편 능력이 좋은가 보다 하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너희 부부 만나고 왔다 하면 그런 말 하길래
나도 오만정이 떨어져서 헤어진 거야. 너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말하기도 그랬고 두 사람 워낙 친해 보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 했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런 경우 친구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한들 내 남편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하는 확신이 들어야 하는데 오늘 남편 하는 꼴을 보니 그런 일이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전 남자친구도 같은 마음인지 조심스럽게 말을 잇더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두 사람 바람 피우고 있을 가능성 100%일 거야. 걔 애교도 많고 귀엽잖아. 걔한테 넘어간 내 친구들이 거기에 한번 넘어가면 답도 없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고마워. 다음에 다시 연락하자. 지금은 내가 정신이 너무 없네. 모든 것이 두 사람의 외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은 저에게 두 번 다시 없을 운수 좋은 날이었고 운명은 저를 쓰레기 더미에서 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엔 후문으로 다니지 않는 저인데 그날따라 택시기사님이 후문에 내려주셨고 전 굳이 정문으로 차를 돌리지 않고 바람이라도 쐴 겸 그곳에서 내렸죠.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단지 내 길을 따라 걷는데 으슥한 곳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 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두리번거려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익숙한 목소리만 들려왔어요. 목소리를 따라간 곳엔 남편과 친구가 있더라고요. 전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죠. 그러게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찾아오지 말랬잖아. 그러다 상간녀 소송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해. 그리고 예진이 그게 그렇게 나올지 몰랐지. 걔집에 총만 좋아서는. 자기 같으면 눈 안 뒤집히겠어. 누가 친구 남편 팔짱을 끼고 친구도 없는 집에 찾아와서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뭐든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아, 몰라. 그냥 예진이 쫓아내면 안 돼? 그 집 당신 집이라며. 맞지? 그렇지. 그러면 그냥 예진이만 쫓아내고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겠네. 난 예진이가 쓰던 살림 그대로 써도 상관없어. 응? 자기도 예진이처럼 뻣뻣한 여자보다 나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좋다며. 일단 좀 기다려.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나 사랑한다며. 이제 나뿐이라며. 혹시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왜? 막상 헤어지려니 아쉽니? 아니야, 그런 거.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내 맘 알지? 예상은 했지만 두 눈과 귀로 보고 듣고 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대로 있다간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아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안방 욕실에 물을 틀고 한참을 울었어요. 몸을 던져 저를 구하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훤한데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10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친구는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짓까지 할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 그 두 사람에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선 두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짓까지 할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없었고 한 가지 명확해졌어요. 아, 두연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전 쓰레기를 쓰레기에게 보내버리기로 결정했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게 제 나이 26살 때였어요. 이렇게 큰일을 겪기엔 너무 어리고 여렸을 텐데 사연 쓰면서 다시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 싶어요. 전 그 다음날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남편뿐만 아니라 친구와도 살갑게 지냈으니까요. 죽을 힘을 다해 티내지 않으려고 했고 두 사람은 깜빡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제 머릿속엔 오로지 남편이 빈 깡통임을 들키지 않고 친구년에게 조용히 넘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돈만 밝히던 상간녀에게 빚뿐인 남편을 선사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가 될 테니까요. 저의 이런 마음도 모르고 남편 놈은 저에게 설설 기더라고요. 때마침 물 먹는 하마처럼 돈 먹는 시댁에서 돈도 요구해왔고요. 하늘이 절 돕는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저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고마워.
난 내심 당장이라도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다니까. 엄청 화는 났었는데 이젠 뭐 괜찮아. 그건 그렇고 어머님께 또 연락 왔던데 또? 이번엔 얼마나 필요하시대? 1,000만 원 정도 필요하신가 봐. 당신도 알다시피 나도 돈 없어서 이번에도 못 드린다고 했어. 당연하지. 당신이나 나나 돈이 어디 있다고 계속 돈 부탁을 하시는지. 우리 집이지만 답답하다 답답해. 연기를 어쩜 이렇게나 잘하는지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매번 말은 저렇게 해도 뒤로 저 몰래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간당간당한다는 사실도요. 오죽하면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도와드릴까 하는 마음에 모른 척은 했지만 내심 걱정이 컸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 집은 고사하고 가진 것이라곤 마이너스 통장뿐인 남편 놈을 떠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느 순간부터 슬프기는커녕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전 차분히 때를 기다렸고 상황은 제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고 상간녀만 애가 타는 상황이었죠. 상간녀는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고 전 기쁜 마음으로 만나주었어요. 저를 만나려는 이유가 뻔히 보였으니까요. 오랜만이야. 우리 10년 넘게 알고 지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본 적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같네. 지난번 일은 내가 미안했어. 네가 충분히 화낼 수 있는 상황인 건 아는데 나도 섭섭한 마음이 커서 말이 막 나갔어. 용서해줄 거지? 친구 사이에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우리가 1, 2년 친구도 아니고 무려 10년 친구인데 그깟 남자 때문에 흔들릴 그런 얕은 우정은 아니잖아? 그렇지. 아, 정말 다행이다. 나 요즘 너랑 수다 못 떨어서 엄청 우울했거든. 오랜만에 수다나 왕창 떨자.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자취방은 구했어? 우리 집 근처로 알아본다고 했었나? 제가 생각해도 전 너무 친절했어요. 상간녀가 말 꺼내기 쉽도록. 이토록 친절하게 판까지 깔아주었으니까요. 상간녀는 기다렸다는 듯 밝게 웃으며 준비해온 말을 꺼내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알아보고 있는데 너희 집은 비싸지? 너희 집 보다가 원룸 보니까 영 눈에 안 차는 거 있지. 우리 월세 아니고 자가야. 그리고 내가 산 게 아니라 정확한 가격은 모르고. 남편은 알려나? 물어봐 줄까? 그런데 혼자 살기엔 너무 크지 않아? 큰 건 둘째치고 돈은 있어?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한다고 해도 월세 감당할 수 있겠어? 그냥 원룸 알아보고 돈 좀 더 모아서 아파트로 옮기지 그래. 그럴까 그럼? 그나저나 넌 가격을 모르는구나. 하긴 집은 남자가 해오니까 모를 수도 있겠네. 그나저나 네 남편 능력 진짜 좋다. 우리랑 나이도 같은데 아파트는 어떻게 장만했대? 그런데 너희 혹시 공동명의야? 어머, 이런 거 묻는 건 실례인가? 우리 사이에 무슨 공동명의 아니야. 한 사람이 돈을 다 냈는데 무슨 공동명의야. 공동명의 바라면 그게 진짜 양심 없는 짓이지. 남편이 매일 아파트 시세를 검색하니 매매가를 아는 것은 당연했고 명의는 아파트를 마련해 주신 부모님 명의였으니 제 말엔 거짓말이 전혀 없었죠. 진실은 알지도 못한 채 웃음꽃이 피는 친구년을 보며 저 또한 환한 웃음으로 저의 심정을 알려주었어요. 확인할 것이 끝났는지 상간녀는 빠르게 저의 이혼을 도와주더군요. 자신들의 외도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저에게 보내주었으니까요. 답답하기도 했겠죠. 집 명의도 확인했겠다. 이제 남편이 이혼하고 자신과 재혼만 하면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망할 놈의 남편이 이혼을 미루기만 했을 거니까요. 친절한 상간녀 덕분에 전 손쉽게 증거를 모을 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 두 사람을 카페로 불렀어요. 두 사람 화해한 거야? 이제 셋이 함께 보는 일은 없을 거라더니. 어찌되었든 잘 됐다. 하나야, 잘 지냈어? 아,
잘 지냈지? 잘 지냈어? 어줍잖은 연기를 하는 두 사람을 보며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당신 왜 웃어? 그러게, 예진아, 갑자기 혼자 왜 웃어? 나 좀 무서워지려고 그래. 혹시 어디 아파? 아, 미안. 두 사람 어색한 연기를 보니까 웃음을 참을 수가 있어야지. 당신 진짜 왜 그래? 정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어리둥절한 남편놈과 올 것이 왔구나 하며 기대에 찬 상간녀. 전 두 사람에게 상간녀가 준 증거를 뿌려주며 말했어요. 오랜만은 무슨. 여기 바로 어제도 두 사람 만난 증거가 버젓이 있어. 그러니 내가 두 사람 하는 꼴이 웃기겠어, 안 웃기겠어? 여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제 만난 건 당신 곧 생일이잖아. 생일 파티 해주려고 만난 거였어. 그렇지 하나야. 남편놈은 애절한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간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죠. 아, 두 사람은 생일 파티 계획 짜는데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하는가 보지? 그게 잘못했어, 여보.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됐고, 하나, 넌 나한테 할 말 없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친구에게 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지막 기회라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10년 세월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보기엔 바보 같겠지만 전 그랬어요. 하지만 상간녀는 그런 저의 호의를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왜? 사과라도 하길 바라니? 어쩌지? 난 전혀 미안하지 않은데. 알다시피 나 이 사람 사랑해. 이 사람도 나 사랑한다고 하고. 어쩌겠어, 우리 마음이 이런 걸. 구질구질하게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일 따윈 없을 테니까. 네가 그런 부탁하지 않아도 오늘 말하려고 했어. 들었지? 우리 이혼하자. 초스피드로 전개되는 대화에 남편놈은 눈알 굴리기 바빴습니다. 저런 걸 믿고 낭비한 제 청춘이 아까워 미칠 지경이었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시간은 지났고 되돌릴 순 없는 일인걸요. 그렇기에 전 더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친절한 증거 덕분에 저의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흔한 물벼락 한번 날리지 못했지만 이혼이 확정되는 날 물벼락을 좋기 100대는 날린 통쾌함을 맛보았네요. 그들의 지옥이 시작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의 예상대로 저와 이혼한 전 남편은 빠르게 상간녀와 재혼하더군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결혼식을 얼마나 성대하게 했는지. 친구들의 연락이 빗발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어요. 전 그날 두 사람의 빚뿐인 앞날을 축복해줬네요. 벤츠인 줄 알았던 남자가 사실은 빚쟁이란 걸 알았을 때 상간녀의 표정이 상상돼 그날 하루 참 행복했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전 참 바쁘게 살았어요. 나름 만족할 만한 복수였기에 두 사람을 떠올리지 않으며 살았죠. 2년하고 8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전 재혼을 했어요. 첫 번째 이혼으로 상처가 남았던 터라 망설였지만 남편의 끈질긴 구애에 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었고 진작 용기를 내지 않은 것이 후회될 정도로 행복했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남편은 저에게만 다정한 사람이었고 제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과거를 잊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지냈던 상간녀를 만난 건 다름 아닌 산부인과였습니다. 그때 당시 전 임신을 한 건 아니었고 볼 일이 있어서 들린 것이었는데 저의 시야 끝에 익숙한 두 사람이 걸렸습니다. 그건 바로 전 시모와 상간녀였어요. 목이 다 늘어난 인부복에 머리는 산발인 상간녀는 만삭이었고 그런 상간녀에게 전 시모는 쉴 새 없이 핀잔을 주고 있었어요. 아우 정말 내가 네 년 꼴만 보면 없던 병도 생기는 기분이다. 옷은 그거밖에 없니? 거지도 아니고 꼴이 그게 뭐니? 네가 이딴 꼴로 다니니까 우리 아들도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거야. 네 년 때문에 그 부잣집 여자랑도 이혼하고
아파트도 날리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네가 순진한 우리 아들 홀리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그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텐데 아이고 속 터져 정말. 어머님, 저야말로 억울하다고요. 아파트는 그이 명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는 그이가 게을러서 쫓겨난 거지 저 때문이 아니라고요. 걔가 왜 게을러졌겠니? 다 너 때문 아니니? 그 좋은 집 살다가 너 때문에 단칸방 살이에 빚만 갚게 생겼으니 일할 맛이 나겠어? 어머님은 왜 매번 제 탓만 하세요? 저도요, 어머님. 뱃속에 애 때문에 참고 살아요. 누군 같이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세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이 와중에 임신이 하고 싶더니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덜컥 임신이나 해서는 그나마 아들이라니 내가 병원이라도 같이 와주는 줄 알아. 어휴, 꼴 보기 싫어. 나 먼저 갈 테니 집엔 알아서 와. 꼴도 보기 싫다며 떠나는 전시모를 뒤로 상간녀는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시선이 신경이 쓰였는지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 순간 저와 눈이 딱 마주쳐 버렸어요. 한눈에 저를 알아본 상간녀는 무서운 기세로 저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어요. 내 꼴이 우습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나한테 왜 거짓말했니? 그때 네가 그 인간이 아파트는커녕 빚뿐이라는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상간녀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은 것도 잠시 저도 한마디 해주었어요. 정신 좀 차려. 고작 아파트 한 채 눈 뒤집혀서 10년지기 뒤통수 때리고 남편 뺏어간 주제에 어디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남 탓이야, 남 탓이. 그리고 왜 말 안 했냐고? 몰라서 묻니? 가난한 시댁에 가진 거라곤 마이너스 통장뿐인 거지 남편 데리고 가준다는데 너 같으면 말하겠어? 뭐라고? 그래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말이야? 넌 어쩜 그렇게 뻔뻔하니? 이야, 내가 이 말을 이렇게 돌려주게 될지 몰랐네. 잘 들어. 그럼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길 바라니? 어쩌지? 난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는데. 구질구질하게 옛일이나 들먹일 거면 가던 길이나 가. 네 얼굴 보고 있는 것도 역겨우니까. 전 상간녀가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고 틀린 말이 하나 없는 제 말에 지기 싫은 상간녀는 순식간에 태세를 바꿔 말을 돌렸어요. 하여튼 넌 아직도 혼자니? 재혼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 그런데 산부인과엔 웬일이야? 혹시 어디 아파? 폐경이니? 요즘 그런 애들 많다더라. 왜 스트레스 심하거나 그러면 조기 폐경 도구 한다잖아. 남편 뺏기고 충격이 심했나 봐. 미안해서 어떡하니? 나만 행복해서. 넌 아직도 내 소식 묻고 다니니? 그 정도면 거의 스토커 수준이야, 너. 나한테 집착 좀 하지 마. 네 남편 두고 왜 나한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다, 얘. 그리고 혹시 이런 말 아니? 착각은 자유라는 말. 아무리 자유라지만 그 정도면 병인 것 같은데. 산부인과 말고 정신과부터 다녀. 그러다 큰일 나, 너. 뭐라고? 너 진짜 말이면 단 줄 알아? 아니다. 나한테 남편까지 뺏겼는데 뭔들 못 들어주겠니? 네가 아무리 바라 그래도 내가 승자고 넌 패자니 말이야. 승자라고 하기엔 네 꼴이 참 비루하지 않아? 꼴이 그게 뭐야? 거울도 안 보고 다녀? 집에 거울이 없는 거야, 설마? 목 다 늘어난 인부복은 둘째치고 머리는 좀 빗고 다녀. 빚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빚이 아무리 많아도 빚 정도 살 돈은 있지 않아? 다 네 걱정돼서 그래. 한 번 핀 바람 두 번은 더 쉽지 않겠어? 좀 꾸미고 다녀. 근데 내 꼴이 어때서? 자다가 바로 나와서 그래. 그리고 우리 그이 나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 너랑 이혼하고 나한테 왔지.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다니까. 얼마나 필사적으로 사랑받는 척 행복한 척을 하는지 불쌍할 지경이었어요. 상간녀의 필사적인 연기가 계속되던 그때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저를 불렀어요. 여보. 그래요. 제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였고 남편을 보기 위해
병원에 잠시 들린 것이었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난 남편이 얼마나 반가운지, 다정하게 저를 부르는 의사 남편을 본 상간녀는 많이 놀랐는지 그 퀭한 눈알이 튀어나오겠더라고요. 하긴 퀭한 눈알이 튀어나온다 한들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아직도 자신이 뺏은 전 남편을 잊지 못해 혼자 청승맞게 살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를 위안 삼으며 그 지옥 같은 삶을 견뎠을 테니까요. 그런데 불행해야만 하는 제가 재혼한 것도 배가 아픈데 하필 그 남편이 의사이니 그 배알이 얼마나 꼬이겠어요? 이러려고 의사 남편과 재혼한 건 아니었는데 그날만큼은 가운 입은 남편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상간녀는 개거품을 물며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넌 나한테 다 뺏기고 불행했어야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됐는데? 미친 사람처럼 상간녀가 울분을 토해내는 동안 제 곁으로 온 남편은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했는지 저의 어깨를 감싸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본 상간녀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는지 저를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예진이 친구인데 혹시 예진이가 어떤 애인지 알고 결혼하셨어요? 얘 아주 질 나쁜 애예요. 친구 남자친구 뺏는 거는 기본이고요. 남자친구 있으면서 조건 더 좋은 남자 나타나면 양다리 문어다리까지 걸치던 애였다고요. 조심하세요. 지금도 바람피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원하는 바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저희 남편이요, 절 1년 넘게 쫓아다녔거든요. 1년 넘게 같은 남자 거절하는데 과거사를 숨겼겠어요? 진작 내 과거가 이러해서 난 남자 만날 생각 없다고 귀에 못 박히게 말했어요. 그래도 제가 좋아 죽겠다고 해서 한 결혼이었습니다. 역시는 역시라고 남편은 흔들림 없이 그 모함을 돌려주더군요. 제가 바보인 줄 아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니 그쪽 정신 상태가 어떤지 뻔하네요. 더는 모욕적인 말 듣고 싶지도 않으니 당장 나가주세요. 앞으론 저희 병원엔 환자로도 안 오셨으면 합니다. 저흰 환자도 가려가면서 받는 병원이라서요. 이렇게 말하며 남편은 간호사를 시켜 상간녀를 쫓아내버렸어요. 사실 자기 인생 자기 손으로 말아먹은 상간녀 꼴을 보고 싶긴 했었는데 막상 보고 나니 썩 통쾌하진 않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마음 쓸 필요 없어. 마지막까지 당신한테 다 덮어 씌우는 거 좀 봐.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저 여자. 어떻게 뱃속에 애까지 가진 여자가 심보가 그따윈지. 에휴, 그런 집에서 태어날 애가 불쌍하다 불쌍해. 당신 탓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불쌍하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 자기 자리 자기가 찾아간 건데 뭐. 남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날 저녁 상간녀에게 제 소식을 들었는지 오랜만에 대학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덕분에 그들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오늘 그 배신자년 만났다며? 나한테 전화와서 개거품 무는데 귀 따가워서 혼났어. 어떻게 거기서 딱 만나니? 나 통화하는 내내 얼마나 통쾌하던지. 하나 걔 몰골 엉망이지? 안 봐도 뻔해. 쫄딱 망한 남편에 돈 나올 구멍이라고는 없는 시댁. 뻔하지 뭐. 말도 못하게 엉망이더라. 그런데 집이 그렇게나 힘들어? 빚은 있어도 대기업 월급이면 못 갚을 정도는 아닐 텐데. 생각보다 더 엉망이라서 깜짝 놀랐잖아. 내가 그놈의 정이 뭔지 회사엔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알리진 않았거든. 아, 넌 아예 귀 닫고 살았으니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네 전 남편 너랑 그렇게 이혼하고 하나랑 바로 결혼했잖아. 엄청 비싼 홀에서 결혼식 올렸는데 글쎄 그것도 다 대출이었고 너한테 준 위자료뿐 아니라 잠시만 살 거라고 하나 속여서 얻은 집도 다 대출이었어. 완전 빚잔치였지. 벌어서 쓰는 것 하나 없이 빚만 갚아야 하니까 일할 맛이 나겠어? 거기에다가 하나 그게 너네 살던 아파트는커녕 남은 거라곤 대출의 마이너스 통장뿐인 걸 알고 쥐잡듯 잡는 바람에
둘이 하루가 멀다고 싸웠어. 그나마 내세울 거라곤 네 호의로 놔둔 대기업 직원이라는 거 하나였는데 퇴근하고 매일같이 술만 마시니까 출근해서 일이나 제대로 했겠어? 맨날 술 냄새나 풀풀 풍기면서 일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결국 잘렸지 뭐. 회사도 잘리고 빚도 못 갚으니까 결국엔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그 시모 성깔 너도 알지? 그러니까 하나가 버티겠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혼할 거라고 하더니 하필 그때 덜컥 임신을 해버렸지 뭐야. 이 와중에 임신이라니 부부 사이가 좋다고 해야 할지 참나. 하여튼 그 길로 이혼은 물 건너가고 그 꼴로 살고 있어. 천벌 받은 거지 뭐. 그러게 10년 지기 제일 친한 친구 뒤통수를 그따위로 치래? 너 조금 신난 것 같다? 야, 당연하지. 나 지금 너무 신나. 네가 너 재혼했다는 거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해서 입 다물고 있느라 얼마나 답답했는데 하나 그거 네 남편 의사가 맞냐면서 몇 번씩 묻는데 내가 친절하게 의사도 맞고 집도 엄청 잘 산다고 말해줬어. 강남에 40평대 아파트 산다는 이야기도 잊지 않고 해주고 말이야. 모르긴 몰라도 오늘 열받아서 잠도 못 잘 거다. 쌤통이야, 쌤통. 저보다 더 통쾌해하는 친구와의 통화가 끝나고 전 생각했어요. 돈 찾아 10년 우정도 버리고 가더니 참 어울리는 결말이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상간녀가 그 쓰레기 같은 전 남편을 모시고 가준 덕분에 지금의 남편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론 상간녀는 물론이고 전 남편도 찾아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했죠. 내심 병원으로 또 찾아와 행패라도 부리면 어쩌나 했었거든요. 그 지긋지긋 악연들과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일을 겪은 것도 꽤 오래됐네요. 제가 이제 30대가 되었으니까요. 남편과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남편이라 아기 천사가 빨리 찾아왔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두 천사가 제 뱃속에 자라고 있어요. 요즘엔 몸도 무겁고 조심하기도 해야 한대서 집에서 쉬며 태교에만 힘쓰고 있어요. 정말 웃긴 게 전 입덧이 없는데 남편이 입덧을 하고 있어요. 그 덕에 주변에서 팔출불이라 불리고 있죠. 다른 산모들의 부러움은 제 몫이고요. 거기에다 어머님은 입덧하는 아들은 보이지도 않으신지 음식을 그렇게 해주세요. 남편은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하는데 전 그러거나 말거나 잘 먹으니까요. 덕분에 저와 뱃속의 아기들은 아주 건강해요. 똥 차가고 벤츠 온다더니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하는 요즘.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후회가 없을 만큼 행복하네요. 어쩌다 보니 제 자랑이 길어졌네요. 이해해 주실 거죠? 제 긴 사연과 자랑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